자, 우리가 이 미국 남북 전쟁, 아메리칸 시빌 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전략, 당시에 어떤 뭐 양쪽의 군인 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무기를 알아야 돼. 웨폰. 그 당시에 무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 또 이 무기, 당시에 쓰였던 실제 무기를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아, 실제 무기인가요? 그때 썼던 무기. 오,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장군님. 이게 이제 한 300년 전에 썼던 무기죠? 600~700년 전부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오래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총을 처음에 발견한 거는 한 12, 13세기 때부터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또 그때까지 갈 건 없고 네네. 우선 요걸 보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총? 썼던 조총이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약 1400년대부터 좀 실용적으로 총을 쓰기 시작했고 일본은 그거를 포르투갈로부터 받아서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좀 더 실용적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총은 너무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었고 이거를 장전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복잡하고. 근데 이때쯤 되면 어떤 식으로 장전했냐면 이런 쇠구슬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 일단 화약을 집어넣고 쇠구슬 탄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꾹꾹꾹꾹 눌러서 꾹꾹꾹. 네, 누르고 좀 전문 용어 써주시면 안 돼요? 꾹꾹꾹꾹은 좀 그런데요. 꾹꾹꾹꾹이 그 당시 전문 네. 용어. 꾹꾹꾹 네. 4번 네, 꾹꾹꾹꾹.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화약을 조금 뿌린 다음에 방아쇠를 땡기면 네. 여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탁 하고 팡 하면서 총알이 날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네. 그 불이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하고 쏘고 또 그다음에 이거 갖고 있다가 꾹꾹꾹꾹 또 여기다 하고 또 해서 쏘고. 생각보다 번거롭네요. 안 돼. 그렇죠. 비 오는 날 안 돼. 아니, 비 오는 날도 안 되고. 꾹꾹꾹꾹 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같은 때에는 이거를 한 발 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화살을 쏘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다만 이게 좀 더 멀리 나간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파괴력도 좀 있고. 네. 대신 이제 1열과 2열 이렇게 나눠서 1열 쏘고 뒤에서 꾹꾹꾹꾹. 그렇지. 그동안 2열 쏘고 이런 작전 어떻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게 워낙 부정확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뭉쳐서 쏴야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1400년도 정도에 나왔을 때의 총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불편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거나 날이 습하면 이게 안 나가면 그렇지. 불이 상당히 낭패죠. 사기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요거는 뭐가 좀 발전된 겁니까? 여기가 발전됐어요. 이쪽이. 아까는 불로 후후 했잖아요. 후후가 없어진 거예요. 후후가 없고 꾹꾹꾹꾹은 아직 없어지고 여기 마찬가지 화약을 집어넣고 꾹꾹꾹꾹 요거 넣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이제 꾹꾹꾹 하는 장치가 여기 와드라고 그랬는데 이걸로 휴대용 넣어가지고 꾹꾹꾹 하고 다시 이것도 넣어야 돼요? 그럼 이거 안 넣으면 이것도 좀 많이 불편한데? 꾹꾹꾹을 안 하면 곤란해. 이 사이에 화살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halfcock이라고 요거는 작동이 안 되는데 약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화약을 넣어요. 아까도 화약 넣었죠. 비슷한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 대신 여기에 부싯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면 부싯돌이 여기를 탁 치면서 스파크가 탁 일어나가지고 꽝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진짜 무거워. 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쏴? 이 총을 아니지. 요 개머리판 끝을 어깨에 견착. 예. 어깨 홈에다가. 어깨 홈에 견착. 네. 자, 들었죠? 네. 자, 앞에 조준할 수 있죠? 네네. 자,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네. 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무거워. 네. 옛날에는 더 무거웠어요. 아니 근데 조심하라고. 아니 근데 총이 이렇게 무거웠어요 예전에? 요거보다 더 무거웠어요. 요거보다.
그래가지고 이 꾹꾹꾹 하고 하는 거를 하는데 네. 1분에 2발 내지는 3발을 쏠 수가 있었어요. 1분에. 근데 그때 요거를 썼는데 네네. 이때는 화약을 쏘면 네. 완전 연소가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총을 쏘면 지금도 그 시커먼 거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 우리가 잘 닦아야 돼. 그 당시에는 더 많이 생겼어. 그래서 한 4-5발 쏘고 나면 청소도 해야 돼. 4-5발 쏘고 나면 이게 잘 들어가질 않아요. 아. 그래서 여기 구멍하고 요거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고 약간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드니까 미세하게 나가면서 이 총열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를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 떨어지네. 유효 사거리가 50m밖에 안 됐다. 50m요? 네. 50m 정도. 총이 여기서 뭐 저기까지. 그 의미가 많이 없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화살 쏘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하여간 안 돼, 안 돼. 네,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장군님이 오셨을 때 화살 쏘는 것보다 그래도 총이 나으셨어요? 그래도 나은 것 같이 보이세요?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서부 영화 보면 네. 인디언들이 화살만 쏘는데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 중에는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은 말을 탄 상태에서 이거를 꾹꾹꾹도 하고 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불편했던 거예요. 여기 미국 그 남북 전쟁 때도 쓰였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남북 전쟁 초기에까지 쓰였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시작되면서 또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이제 나오는군요. 네. 또 이 부분이 바뀌었어. 이 부분이 아까 부싯돌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화약을 뿌려야 됐잖아. 여기가 취약했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퍼커션 캡이라고 그러는데 퍼커션 캡. 네. 이게 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총알을 화약을 넣고 총알을 넣고 꾹꾹꾹 한 다음에 아까는 여기다가 화약을 넣었잖아요. 네네. 이제는 화약을 넣는 대신에 이런 캡을 넣은 거예요. 이 캡은 비에 젖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캡 안에 화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화약이 아니라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터지게 돼. 그러니까 훨씬 그 장전하기도 쉽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 아직 그거 이렇게 하는 정확성이 문제점이 떨어지는 이제 있었어요. 요게 이제 미국 전쟁에 쓰였던. 네. 그러다가 미네트라는 사람이 미네트가 나오는구나. 이런 총알을 만든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발전입니다. 네. 혁명적인 발전이에요. 레볼루션. 미니볼이라고 하는데 미니볼. 그 당시에 이 총열이 이걸 총열이라고 하는데 총열이 그냥 밋밋했어요. 네, 이렇게. 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까 그 찌꺼기, 찌꺼기를 닦아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홈을 파기 시작했어. 근데 그때 이거 총열을 만들 때 그런 홈 파는 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사람들만 그런 총을 썼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홈을 파서 하면은 총알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총알하고 같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럼 이 총알을 보시면 요 뒤에 구멍이 있죠. 구멍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딱 맞게 하면은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딱 안 맞아도 들어간 다음에 꽝 하고 쏘면 이 끝에가 늘어나요. 늘어난다고요? 약간 늘어나. 그 폭발력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폭발력에 의해서 늘어나니까 이게 돌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홈에 꽉 끼게 되는. 꽉 끼니까 아까 같이 덜렁덜렁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앞으로 나가서 아까 이거 50m라고 그랬죠. 네네. 요렇게 함으로써 사거리가 200m까지 4배나 정확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네. 전술은 이때 전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거리가 짧고 꾹꾹꾹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사람들이 어깨 넓이로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동시에 쐈어요. 동시에. 정확성이 떨어져서. 정확 떨어지니까 쏴 그러면 꽝꽝꽝 쏘고 꾹꾹꾹 뒤에서 또 꽝 쏘고 하다가
50m 밖에서 쏘면은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으니까 50m까지 갔다가 서로 꽝꽝꽝 쏘고 상대방이 50m 정도면 우리가 10초 정도면 뛰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꽝꽝꽝 한번 쏘면은 저 친구도 꾹꾹꾹 해야 되니까 그때 돌진을 해서 백병전? 백병전을 하는 게 전술이었는데 이런 총을 가지고 똑같은 전술을 쓰니까 네.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상자가 많이 생겼군요. 그다음에 권총은 권총. 예, 요게 나왔을 때 똑같이 여기다가 이런 캡을 써가지고 네. 한 발씩 넣었어요. 그 대신 이거 보면 6발이 들어가.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차고 여기다 하나 차고 쌍권총. 예,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말 같은데 또 쑤셔 넣고 네. 그래서 뭐 2자루는 기본이고 4자루 6자루를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서부양에서 보는 것처럼 빵빵 다시 또 탁빵 막 쏜 거지 막. 근데 이거 보면은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멀리 있는 표적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봐 얘도 뭐 유효 사거리는 얼마 안 됐겠네요, 그죠? 한 10m, 15m. 10m, 15m요? 네. 그렇게 해서 정확히 쏘는데 이 총을 많이 쏘다 보면 네네. 자기가 이렇게 보는 데에 총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총을 많이 쏴야 돼. 무의식적으로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얘도 무겁다. 옛날 총들은 다 무겁죠. 많이 그리고 무겁네요. 그렇게 들면 총열이 뜨거워서 손 뒤어요.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많이 쓰였던 총이 이제 대체로 요거 이런 총들 요거, 그리고 권총들. 요런 것들. 예. 자, 하여튼 그 총들이 전쟁에 쓰이면서 당연히 전략들도 좀 전술들도 많이 좀 바뀌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겠군요. 그래서 처음에 1861년 그때는 이런 식으로 싸웠는데 네. 네.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은 기관총의 시초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농기계 만들던 아저씨가 네. 게틀링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게틀링건. 예, 그 저 옥수수 베이고 하는 거를 야 저거 내가 꼭 손으로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 아저씨가 기관총을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 죽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이런 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싸웠는지 싸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총들을 가지고 우리 당시에 북군과 남군이 어떻게 싸웠는지 네.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네, 쏘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서부 영화 한 장면을 한번 저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네. 장군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둘 중에 누가 더 총을 빨리 뽑아서 상대를 쏘는지. 자, 아, 이 너무 잡고 있긴 없지. 알겠어요. 나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해요. 네. 너라도 이기고 싶다. 자, 참 진지하네. 먼저 땡겨. 괜찮아. 그래. 내 아내를 죽인 너 오늘 드디어 만나는 거야. 그래 나다. 준비는 됐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도대체 내 아내를 죽인 이유가 뭐야? 바보 같은. 너는 내 손에 죽는 거야. 자, 신호를 주시죠. 땅.